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18.5도 오늘은 윤은성의 라디오 극장 편을 준비했습니다. 소파에 기댄 은성이 어렴풋하게 그때를 생각한다. 어떻게 달려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날 소녀의 비명소리를 들었던 건 분명 행운이었다. 처음에는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걔가 소녀를 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돌멩이를 주워들고 그대로 몸을 던졌다. 자신도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른다. 다행히 걔를 막아설 수 있었고 소녀는 다치지 않았다. 무릎에 피가 조금 났지만 그건 뭐 늘 흔한 일이다. 걔 주인이 막말을 하며 눈을 부라리지만 그것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소녀의 가족들이 몰려왔다. 고아원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퀸즈 회장님 손녀라는 걸 은성은 알고 있었다. 모두가 소녀를 둘러싸고 호들갑이다. 정작 구해준 건 자기인데 누구도 은성에게 다가와 고맙다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엄마는, 아니 그 여자는 소녀가 마치 자기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놀란 데가 없는지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그 집 가족들보다 더 요란하다. 소녀를 구하고 다친 건 은성이 자신인데 그 여자는 눈길 한번 주지를 않고 돌아섰다. 은성은 늘 궁금했다. 엄마를 엄마라고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모른 척하는 이유가 뭘까? 자신이 부끄러워서일까?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서일까? 아니면 그럴 가치조차 없는 걸까? 상처가 갑자기 쓰라려 왔다. 그때 소녀가 뒤를 돌아서더니 은성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싸매주기 시작했다. 엄마도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자신이다. 상처 입어도 쳐다도 보지 않던 엄마다. 비단 까진 무릎만 상처가 난 게 아니다. 차가운 엄마의 시선은 어린 은성이의 마음을 꼬챙이로 헤집어 놓는 불쏘시개처럼 언제나 아프기만 했다. 너덜너덜한 그 상처가 처음으로 따뜻해졌다. 처음이었다. 소녀가 떨어뜨리고 간 액세서리를 주워든 은성은 보물처럼 주머니에 액세서리를 넣었다. 이 액세서리 주인이 처음으로 은성에게 존재의 가치를 알려준 사람이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사람이기도 했다. 늘 아플 때마다 은성은 이 액세서리를 꺼내보곤 했다. 그때부터 삶의 이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보트에서 혜인이를 물에 빠뜨린 것도 어쩌면 은성이의 욕망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혜인이 걔에게 쫓길 때 은성은 혜인에게 그런 따뜻한 관심을 받게 될 줄 몰랐다. 혜인이의 손수건을 열망했던 은성이는 그날 혜인이가 물에 빠지면 구해줄 생각이었다. 그건 걔에게 쫓겼던 상황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고 그만큼 더 혜인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었다. 그런데 은성이는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물이 두려웠다. 두려움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칫 자기도 죽을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계획이 어긋났다. 그건 우발적으로 걔에게 달려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다. 시커먼 물속에 뛰어든다는 건 생각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은성은 물에 뛰어들 수가 없었다. 두렵고 놀란 마음에 도망치고 상황을 그렇게 지켜보던 은성은 자기 또래 아이가 혜인이를 구해서 올리는 걸 보게 된다. 자책과 부끄러움에 은성은 그 현장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은성은 여전히 혜인이의 손수건이 그립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가치는 혜인이를 통해서만 확인이 될 것 같았다. 퀸즈가가 몰락을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다시 혜인이를 원래 대표 자리에 앉히면 그만이라 생각했다. 당당하게 혜인이 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영원히 혜인이를 곁에 두면 될 일이었다. 그게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혜인에게 필요했던 건 그게 아니었다. 혜인은 늘 현우가 필요했다. 은성이의 엄마라는 여자는 자신의 상처를 돈으로 싸매주려고 했다. 그건 자기 방식이었다. 한 번도 은성이 자신이 원하고 필요하던 걸 들어준 적이 없던 여자였다. 문득 은성은 자신이 그런 엄마와 비슷하다고 느꼈다. 은성이 자기 상처에 집중하느라 혜인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정작 생각하지를 못했다. 하지만 결국 현우로 인해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다. 싸늘하게 총구로 자신을 겨누는 은성은 이 순간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다.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소중한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늘 갈등이 되던 은성이었다.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했던 건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엄마가 있는데도 고아원에 있어야 하는 이유조차 알 수가 없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만난 양부모도 비슷했다. 누구에게서도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다. 은성에게 목표는 하나였다. 혜인이었다. 처음 상처에 손수건을 대주고 싸매주던 사람이다. 어쩌면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골문 채였던 은성은 상처를 내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더 깊고 아픈 상처를 싸매달라는 욕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은성은 자신의 상처에만 집착을 했다. 아파하는 혜인이에게 현우는 손수건 같다. 자신처럼 혜인이도 현우의 손수건이 필요했던 거다. 엄마라는 여자는 은성이에게 모든 걸 주고 싶다고 했다. 그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모든 걸 주겠다고 했다. 그게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엄마는 은성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였는지를 모른다. 은성은 그 여자가 그걸 알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도 그 상처를 경험해 보면 된다. 그 빈자리를 경험하고 상처를 직접 느껴보면 그제서야 아들 은성이 뭘 그렇게 그리워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귀하지 않은 건 세상에 없다. 다만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이다. 은성은 엄마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은성은 방아쇠를 당긴다. 네, 18.5도 오늘은 윤은성의 마음, 윤은성의 심리에 대해서 라디오 극장으로 뇌피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